우리도 목소리가 있어요. 하고픈 말 많지만 표현 쉽지 않다면 여기로 오세요. 마인드 라디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소설가. 네, 안녕하세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모아보는 팟캐스트 방송 무지개 라디오.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이 명곡이죠. 좀 더 오래 듣고 싶은데 이거 오프닝 곡으로다가 좀 순서가 되게 짧게만 청해 드리려고 해요. 어머, 저희 주영님이 선곡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노래 제안 주셨는지. 네, 아침마다 이렇게 상큼하고 신나는 노래 들으면은 저도 따라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라디오에서 무슨 노래 듣느냐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조금 바쁜 시간들 보내신 멤버분들이 계셔서 약간 근황 토크 비슷하게도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산토기님이 시키 웃어주셨습니다. 어머, 저희는 여기 두고 좋은 데 다녀오셨더라고요. 군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군산, 너무나 좋은 동네죠. 공감 플러스에서 같이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저 혼자 재밌었나 봐요. 저희가 비뚤어져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날씨 좋을 때기도 한 것 같아서요. 네. 군산에서 뭐 하면서 보내셨어요? 군산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 군산 유명한 거리도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성당 이성당 빵집 둘러서 봤는데 나는 빵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같이 들어가기만 했는데 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그 군산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같이 간 친구들도 빵을 좋아해서 그런가 바구니 한가득 담아와서 그냥 사가지고 먹기도 하고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재밌게 놀았어요. 저도 군산 가면 꼭 들리는 빵집 이성당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거기 케이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빵보다는 이렇게 오렌지 무스 케이크 그런 걸 좀 잔뜩 쓸어오는 편인 것 같아요. 날씨 좋아서요. 더 추워지기 전에 좀 시간 내셔가지고 나들이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더 할 것은 너무 죄송해가지고요. 이번 12월 6일 날 또 빠지게 됐어요. 양평에 가서 그냥 파크 골프를 좀 치다가 오려고 등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즐기다 오려고요. 거기 가면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많고 너무 좋아서요. 저희도 가지도 못하는데. 주영님이랑 저랑 좀 비뚤어질지도 몰라요. 미안합니다. 영진님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네. 저희 목까지 잘 즐기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오늘 함께 방송해주시는 주영님이랑 산토끼님 두 분 다,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쉽게 선택을 해주셨어요. 해서, 저는 일단은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경험들, 수다들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좀 미리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했을 때 먼저 어떻게 이 주제를 가지고 방송 제안을 해주셨는지 주영님 이야기부터 좀 전해드릴 수 있을지 싶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해 맺힌 직장입니다. 가고는 싶지만 다니고 싶지만 다닐 수 없는 곳,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 그래서 그냥 집에서 백수로 지내면서도 항상 동경이 왔고 하고 싶었던 게 직장 생활인데
그래요. 직장 생활을 못 하더라도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몇 번 좀 하는 걸로 만족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했을 때 바로 어떤 단어로 좀 정의를 해주셨어요. 쓸쓸함이라고. 좀 어떤 일들 해오셨는지 좀 조심스럽게 여쭐 수 있을지 싶어요. 네, 역시 저는 체육 전공이라서 체육에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원하던 직장이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체육관도 차려보고 뭐 그랬는데 다 잘 안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몸을 이제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진짜 체육 전공인지 무슨 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뭐 직장 생활이 안 되니까 제가 뭐 장사라도 해보고 뭐 노점사라도 해보고 그랬지만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중간은 가니까 까먹진 않고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 일을 구하실 때 어떤 지금의 어떤 증상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적도 있으셨을까요? 그렇죠. 증상도 저도 모르게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모르게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을 못했지. 뭔가 일이 없었으면은 지속을 그냥 할 수 있었겠죠. 네. 아무래도 그 현장이 많지 않고 일을 구하더라도 이게 지속이 안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무 시간이 짧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되게 컸던 것 같고요. 실제 참 이런 어려움들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고민들이 좀 필요할까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저희 산토끼님 같은 경우도 많은 일들을 하셨었고 그리고 해오고 계신데 어떤 좀 갖고 있는 직장 그리고 이미 경험해 오셨던 어떤 업무 현장에서 좀 느꼈던 어려움들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가지고요. 작은 집 밑에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집에서 상점을 했었어요. 그거를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97년인가 언제 목동 쪽에 매점이 당첨돼가지고 거기서 3년 일한 경험도 있고 또 그 3년 끝나고 나서 이제 쉬는 동안에 제가 발병이 돼가지고 잠깐 입원했다가 퇴원했고 퇴원해서 이제 여기 강서구 기쁜우리 체육센터 기쁜우리 복지관에 다니면서 체육센터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체육센터 일을 꾸준히 했었으면 좋았는데 저 장애인 아는 형님이 저 부천에 가서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잠깐 따라갔다가 거기서 일하는 바람에 좀 쉬다가 지금 다시 체육센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들려주셨던 이야기들 중에서 일단은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지체장애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정신장애는 진짜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단순 작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문을 받아서 하는 거라 그 양이 많으면 일도 많이 하니까 많이 하면 조금 더 버는데 그 벌어도 지체장애인들이 버는 만큼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 수준의 차이가 좀 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들 중에서 우리 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 특화된 무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발달이나 지체 같은 경우나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특화된 뭐
시각장애면 뭐 안마, 지장애인 커피, 웨이터, 그 정도로 다 하는데 우리는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면은 뭐 돈이라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몸으로 때우는 일이 거의 다가 정규직이 아니라 그 비정규직이에요. 뭐 청소라든가 그 건설 노동 현장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냥 그런 거 하는 게 그게 또 그래서 적응을 하시면은 오래들 분들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자신 없더라고요. 네. 일을 하게 되는 그 현장에서의 이 정신질환 혹은 장애와 관련된 교육들 혹은 어떤 배움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좀 제공이 된다면 아무래도 사람을 고용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리고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조금 더 이해와 배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못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나 좀 고민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항상 좀 나중에라는 너무나 좀 쉽게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의 정신장애 관련된 이해가 덜하기 때문에 자꾸 임금도 부당하게 낮게 책정이 되는 것 같고 또 함께 일하는 분들 안에서도 그 이해가 적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좀 됐던 것 같거든요. 잘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예술적인 측면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미술이나 아니면 음악 아니면 문학의 그 글쓰기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지지해 준다 그럴까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서 이끌어주면은 우리들이 기술을 익혀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청소냐 건설 현장이라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떤 그 문화 자원을 조금 더 확대해 보기 위한 교육들. 그러니까 딱 당장의 임금, 생활비 마련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의 자극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교육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있어요. 선진국인 유럽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그 정신장애인들한테 또 나라에서 돈을 준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신장애 2급한테만 한 달에 한 3-40만 원 주고 상급한테는 없어요. 물론 수급자인 경우는 한 3-4만 원, 5만 원 받겠지만 수급자가 아니면은 정신장애 상급은 아무도 도움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처지는 돈 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복지 중에서도 수급자들은 일단 된다고 그러지만 차상위 계층들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 그런 것처럼 우리 장애 상급 정신질환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워낙 좀 인식 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정책 개발이나 비용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역시나 그 장애 등급 판정 문제 그리고 이제 수급 지원을 받을 때 그 수급 비용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에 이렇게 먹고 자는 것에 대한 너무나 최소한의 비용만 측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찾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어려움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어떤 현장을 그렇게 찾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을 했을 때 어떤 소득이 잡히게 되면 그 특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또 수급 비용이 계속 삭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실상 한 달 생활비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게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그 이상을 벌면 또 그 해당 구청이나 거기에서 그걸 빼고 주기 때문에 일할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만족감이 네. 되게 중요하고 그 안에는 당연히 생활비가 늘어나는 것, 그 안에서 좀 더 다양한 지출을 계획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을 하더라도 그런 나아짐이 없다는 것에 대한 좌절들이 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같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네네. 차라리 그 정부에서 저축을 얼마만큼의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알아서 하는데 이게 조금만 더 벌면 깎아내리고 하니까 진짜 욕도 나올 것 같고 그냥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 비용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의 생활 환경이라든가 사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야말로 그 공무원들이 그걸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의 경험이 이렇게 잘 좀 묻어나는 것, 반영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참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아쉬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 직업과 관련한 제도들이 좀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는 게 좋을까?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제안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도 마찬가지인데 수급자들이 돈을 좀 버는 거에 대해서 깎지 말아야 돼요. 이거 왜 깎는지 모르겠어 나는. 한숨만 나. 네, 저는 공감 플러스에서 실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실습생인데요. 예, 제가 봤던 경우에는 공감 플러스에서 일하고 있는 그 급여도 물론 적긴 하지만 수급을 받고 계시는 젊은 분이 충분히 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도 되는데 수급이 깎일까봐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정말 제가 보기엔 능력도 있거든요. 근데 정신장애가 일을 하다가 본인한테 어떤 좀 증상이 생기면 일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땐 수급이 유지가 돼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데 일하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수급이 끊어지면 다시 신청이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일을 섣불리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수급을 받고 계시는데 그 수급 받기 한 열흘 전부터는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비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라면을 드시기도 하고 컵라면을 드세요. 점심때. 밥을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모자르다는 얘기잖아요. 생계비가. 왜냐하면 주거비도 드니까. 월세 같은 것도 들고 하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생각이 나요. 지원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해주신 말씀들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직업 경험이라는 것이 이제 일을 하고 그 안에서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야 네. 이제 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전문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일단은 그것을 축적할 수 있을 만한 기회 자체가 없다라는 맞아요. 것이 너무 문제가 큰 것 네. 같고 역시나 그 비용이라는 것이 너무나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만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의 실질적인 그 생활 안정에 있어서 전혀 이제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장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그분은 증상이 안 좋으면 출근을 못하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수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점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직장 다니는 노하우가 생기는 단계까지 가면 좋지 않을까. 네, 수급제도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적용이 될 네.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본인이 원할 때까지는 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맞습니다. 이게 그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좀 더 그러니까 원하는 생활들을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게 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최소 생활비로만 체크가 되다 보니까 예, 예, 참 이래저래 그에 맞춰서 몸이 구속이 돼 버리는 좀 안타까움들이 되게 크게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다 보니 사실 이런 문제들과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수습하게 좀 이렇게 바쁜 시간들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이야기들 너무나 중요한 지점인 것 같기도 해서 어떻게 이야기들을 좀 더 잘 쌓아볼 수 있을지에 대한 저희 고민들이 좀 더 지속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우리 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사회가 조금 더 배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 정신장애인들이 진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갖게도 도와주고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이끌어 주시면은, 지지해 주시면은 그것으로 참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경력이 쌓이고 그럼 전문인이 되면 이제 더 뭐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양적인 현장 어떤 확대뿐만이 아니라 되게 질적으로도 이걸 좀 더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야말로 그 노하우들을 어떻게 축적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점으로다가 한번 이번 방송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곡으로 그 김연자님의 수온등이라는 노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노래 잠깐 청해드리면서 이 노래 선곡해주신 선토끼님 어떻게 이 수온등이란 곡을 딱 떠올리게 되셨는지 이거 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 싶어요. 예, 지금 노래 감상 중이십니다. 이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라 하잖아요. 엄청난 보컬을 가지신 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곡을 선곡한 것은 제가 청년 시절 때 좀 시내 번화가에 나딱 보면은 그래도 시골이라 번화가에도 숲이 보이거든요. 숲에 수온등을 가로등 같은 걸 딱 켜놓으면 그 나뭇잎 사이로 그 비치는 빛이 이런 빛이 아니고 그냥 초록빛이라 참 멋있어서 그 길을 걸으면서 이 노래를 생각하고 듣고 자주 듣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이렇게 전해주실 때 생활하셨던 그 지역에서 어떤 풍광들을 이렇게 몇 번 묘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좀 어떤 모습이었을까 좀 궁금해지는 그런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곡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연자님의 수온등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와 숨쉬는 미디어교육 자몽이 함께하는 무지개 라디오 함께 들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뵐게요. 당신은 변해 꾸려 보이질 않네. 오색 불 깜빡이는 이 거리를 잊으셨구려. 잘 들었습니다. 아, 너무 좋다.